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입니다. 존 리 지음 지식 노마드 출판사입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경제 독립이 가능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왜 돈에 쪼들리는가?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 걱정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인 자유, 경제 독립에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자본이 일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과정을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매일 운동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가능해집니다. 1장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장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3장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입니다. 한국에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이고,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뒤처지는 게 이 3가지 분야라고 하네요.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핵심적인 것은 금융교육입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면 한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고 하네요.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길 바랄 순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소비, 절약, 투자에 대해 식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천해 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수입과 지출, 부채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생활경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는요. 첫 번째,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자가용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씀씀이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맥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금융 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과 다름없습니다. 19년 동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인데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문맹은 곧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자본주의와 부의 원리, 금융 등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 문맹에 벗어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금융 문맹인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입니다. 금융 문맹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세계 최고령 국가임에도 국민들이 금융을 이해하지 못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나라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 87세에 달하는 일본 여성의 노후 준비 부족으로 말년을 힘들게 보내는 대표적인 취약 계층이 됐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산 80%는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식 투자가 얻는 성과를 불로소득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혁신적인 기업을 일본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한국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국을 금융 문맹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은데 금융 문맹이라니요? 라며 기분 나빠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금융 문맹 국가인가의 여부는 해당 국가 금융기관의 규모나 금융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알고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문맹은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인데요.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망치는 것은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그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급기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금융 문맹에 대한 처한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금융을 이해해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할 때 당신은 돈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지요? 사람들이 점점 공무원이나 선호하는 직업이 의사, 약사, 교사, 변호사, 판사, 대기업 직장인, 요리사 순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확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주된 목적은 비용을 최소로 아끼고 수익은 최대로 늘려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 월급은 비용을 아껴야 할 대상이고 직원들에게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자본가의 재산은 증식하기 마련이죠.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가장 간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금 보장의 늪. 한국인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에서 배워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더 높은데요. 왜 평범한 사람들은 반대의 투자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는 호의적이면서 주식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통적 관념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장기 투자 대상이지만 주식은 짧은 기간 사고팔기를 거듭하는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주식도 부동산처럼 오래 보유하며 장기 투자하는 대상이라고 인식이 생기면 경제 독립에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좋은 방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은 평균 7,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최고였던 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일본 사례를 참고 삼아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심각한 위험이 닥치고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경계하며 심각하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균형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을 줄인 만큼의 자금을 원금형, 보장형, 예금 등 일하지 않는 돈으로 묻어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과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은퇴 후 50년을 위한 준비. 개인 연금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가 그것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저축펀드가 여러 면에서 연금저축보험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의 늪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책 수단으로는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노동으로 번 돈은 모두 쓰기만 하고 투자에 배분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는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구매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윤을 얻고 주주 자격으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돈을 법니다. 그에 비해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오로지 급여만 받습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자본가, 노동자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자본가가 일해서 급여를 받으면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급여를 투자하면 바로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받게끔 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아이들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독립은 하루아침이 아닌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죠. 부를 형성하는 최고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부라는 것은 돈이 스스로 일해서 불어나는 시스템을 통해 형성됩니다. 훌륭한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했다면 기다림을 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낭중치추, 지추, 즉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치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또 시간의 힘을 이용한 장기 투자를 통해 이자가 이자에 붙어서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간 수익이 누적되면 가치는 엄청나게 불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약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월급쟁이들이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고 하네요. 강제적으로나마 국가가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를 하게 한 결실이라고 하네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여야 합니다. 20년 혹은 30년 후에 원금이 보장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크게 불어날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은 다시 말해 돈이 일하지 않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나의 노후 자금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된다면 20,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면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원금 손실을 두려워해서 노후 자금을 은행에만 머물게 한다면요.
20, 30년 후 절대 금액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인데요. 이런 원금 보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금융 문맹 탈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어서 자본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죠. 하루라도 빨리 원금 보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 한국은 일본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죠.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본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 회복입니다. 90%의 금융 문맹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더욱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개인도 윤택해지고 나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좁은 시야에서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20, 3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역시 그간 주기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오래지 않아 회복되고 결국 상승하기를 거듭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IMF 당시 한국의 주식들은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죠. 많은 주주들은 낙담하고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팔아치우며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 주식들의 가격은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죠. 단기간에 주가 폭락을 두려워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후회해야 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한 사람은 큰 수익을 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모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매번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투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자신이 투자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회사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주식시장의 상황만 차트만 쳐다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정한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히 매입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착실히 투자해야 하는데요. 또 훌륭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여유 자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어라.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폈더니 중국 대학생 40%가 창업을 원한다고 하는 반면에 한국은 6%, 일본은 4%에 가량 머뭅니다. 또 한국의 경우 25%는 공무원 직업을 삼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희망 자체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은 바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월급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 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본은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늘어나고 쉬거나 은퇴하는 일도 없습니다. 때문에 월급쟁이들도 자본이 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대는 얼마 되지 않았던 자본이라도 40, 50대에 이르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요.
이는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월급은 서서히 늘어나지만 매일매일 축적되고 스스로 일하게 된 자본은 복리 효과로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꾸준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자본을 증식을 시키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적은 금액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거위를 삽니다. 그 거위들이 커서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7위 법칙은요. 투자 금액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하면 간단한 공식으로 7일을 연 이자율로 나눈 숫자가 바로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가령 연간 수익률이 6%라면 72 나누기 6은 12가 나오는데요. 이는 원금이 12년 후에 2배가 됨을 뜻합니다. 복리는 처음 1년, 3년, 5년 동안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등 시간이 길수록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을 에너지로 삼아 강한 위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통해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죠. 그런데 가장 많이 번 기간은 최근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버핏의 자산은 일정한 시간이 뒷받침되자 강력한 복리 효과를 발휘하면서 큰 규모로 증가됐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또 은행 예금에 묶어두지 말고 항상 투자해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라도 빠른 투자를 통해 훗날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에 따른 효과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해라.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를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역량을 지닌 기업을 선택해 오랜 기간 투자하면 엄청난 성과가 주어질 수 있음을 헤이우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는 무한한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세계 경제 여건이나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상황, 심지어 사람들의 심리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살 때와 팔 때를 판단하고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마켓 타이밍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의미 없는 사고팔기를 거듭하며 수수료만 축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장밋빛 전망으로 성급하게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불안해하고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심리로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단기 투자로 손실을 겪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사람들과 그 주변인들은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돼버리죠. 이런 편견은 점점 퍼져나가서 사회를 금융 문맹으로 만듭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이 마켓 타이밍에 연연하는 단기 투자라면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불건전한 게 맞는데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게임이 아니라 기술이 아닌 게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철학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함으로써 성장의 열매를 나누겠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의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투자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외부 환경이나 주식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긴 시간 함께할수록 결과도 좋을 것이므로 특별한 매도 요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합니다. 특별한 매도 요인이란 예를 들어 경영 증인이 비도덕적으로 변질되었다든가 주가가 기업의 실체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이유 없이 폭등하든가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제품이 소용없어지는 등 기업 자체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는 법, 좋은 투자 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동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경영진의 질입니다. 경영진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경영하나, 또 주주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하나,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어떻게 돈을 벌고 쓰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고 기관 투자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는 영업보고서에 대부분 나와 있고 영업보고서를 보면 그 회사의 CEO 경영 받침이나 CEO 편지 등을 읽을 수 있는데요. 또 회사 이력을 통해 과거에 해당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정도 정보만 있어도 그 회사와 동업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 펀드는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투자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투자가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펀드 종류가 구별됩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고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할지 막연한 사람들에게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기를 권한다고 하네요. 펀드의 장점은 50개에서 70개의 주식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고 매일매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주식과 다르지 않고 주식시장의 주식 투자에 관한 투자 철학을 펀드 투자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펀드를 고를 때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즉 자산운용사의 철학은 물론 펀드 매니저의 경험, 운용 철학도 체크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철학이 절대로 중요한데요. 펀드 매니저의 철학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특정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의 회전율입니다. 회전율이라는 것은 펀드가 얼마나 자주 보유한 주식을 사고 팔았나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펀드 내에서의 연간 총 거래 금액을 펀드 운용 금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펀드 회전율이 100%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유 주식을 1년 만에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교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수수료인데요. 펀드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펀드 클래스에 따라 각각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같은 펀드라도 수수료가 다르므로 가장 저렴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는 A클래스가 C클래스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인터넷 가입으로 E클래스는 일반 오프라인 클래스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비대면으로 자산운용사에게 직접 펀드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라.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는 어려워지죠. 빚은 대부분 갚아야 할 날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다 보면 단기 투자를 하는 습관이 생기는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유자금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에게 여유자금이 없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소비하기 전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는 돈입니다. 월급의 10%, 20%를 노후자금 준비금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철학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단정 짓고 심지어 도박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데요. 각종 매스컴도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주식 투자는 가능한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아마 주식의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변동성과 위험에 대해 혼동하는 우를 범하는 것인데요. 비록 주가는 매시간 가격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어도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는 경제 독립,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가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할까요?
투자에 실패하는 이들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해서 그릇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과잉 반응하기 때문이지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단기성 정보들이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경우는 특히나 비일비재한데요. 앞서 몇 차례 이야기했던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의 주가는 오랜 기간 걸쳐 상승하는 게 순리입니다.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안심되지만 주식 투자는 불안하다? 한국의 경우 개인 자산이 약 70,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일본 경우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우리도 선진국처럼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현저하게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주위에도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다?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망했다는 사람들이 사연을 들어보면 주식을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했다라는 잘못된 경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는 어려우니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호황기는 오히려 이자율이 높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 지표들에 꼭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은 펀더멘탈에 비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다? 하지만 주식은 팔기 위해 사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투자의 성장과 과실을 나누려는 목적을 취득하는 그 회사의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 펀더멘탈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각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애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어도 괜찮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곧 경영진의 능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건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달린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실력에 달린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순간부터 매도 가격을 저울질하는데요.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주식을 매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시장이 소위 테마주 등으로 불리며 유행을 따라 올랐을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의 심각한 변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싶은 다른 주식이 생겼을 때고요. 막연히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팔고 20% 손실이 났으니까 손절매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 전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번 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 즉 경제 독립을 위한 10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각 단계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단계는요.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순자산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해야 합니다. 2단계는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3단계 부채를 줄여라. 부채를 줄이고 복리를 친구로 만들어라. 부채를 갚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갚아야 할 것은 단기부채고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단기부채에 해당하죠. 카드사들이야 소비자가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볼빙이나 할부 결제 등의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지만 기업은 자신에게 손실될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 결제일을 늦출 경우 소비자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부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갚아야 합니다. 4단계는 매일 1만 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을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쓰기 전에 떼어놓는 돈입니다. 여유 자금은 항상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1만 원씩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하루에 1만 원이라는 돈이 훗날에는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것입니다. 5단계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라. 퇴직연금의 두 유형은 DB형과 DC형이 있다고 합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제도와 비슷한데요. 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야 한다. 6단계는요. 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으로 마련해 두는 게 필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세 가지에 모두가 가입한 인구는 5% 정도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도 직장인들에게 5단계에 다루었던 퇴직연금이 더해서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래의 월급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DC형, 은퇴까지 오랜 기간 남아있다면 주식형 펀드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돼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직장인 대상으로 회사가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서 개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의 제한이 따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에 개인이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바로 이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방문이나 핸드폰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특징은 위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액 공제 혜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 이연 및 저축 과세 혜택인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5.4%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투자한 이에게는 매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 과세 시기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 혜택인데요. 은퇴 후 얻는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예외 없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대개의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세율도 올라갑니다. 연금저축보험보다는 효과적인 연금저축펀드가 있다고 하네요. 노후 준비를 위해 추천하는 게 바로 이 개인연금저축펀드입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7단계는요. 경제 독립, 온 가족이 함께 하라. 투자 경제에 관한 대화를 자녀와 나누는 것입니다. 물건보다는 주식이나 펀드를 선물해 보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제적인 견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8단계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4% 룰을 기억하라. 은퇴 시까지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4% 룰이 있습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관리사가 연구한 것으로 은퇴할 시점에 자산을 기준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4%가 1년 생활비라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원금의 4%인 4천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4천만 원이면 매달 333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앞서서 계산했더니 국민연금 기본 생활비보다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해진 금액이네요. 하지만 은퇴 시점 자산이 5억 원이라면 향후 연간 생활비 2천만 원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한 달에 166만 원인 셈인데요. 이는 최저 생활비 수준의 금액입니다. 필요한 은퇴 자금 이상의 금액을 만들어라.
9단계는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갖고요. 경제 독립 희망자들과 투자 클럽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10단계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라. 투자하기에 늦은 시점이란 없습니다. 긍정 마인드로 오늘부터 행복한 자본가가 되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제가 금융 문맹의 전형적인 사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통이 아닌 파이프라인의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 방법이 있겠죠. 투자가가 되는 거,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투자가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따라서 저는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